지난해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잠시 뒤 10시 30분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지난달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전광훈 목사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목사님 화이팅. 아니 괜찮아. 목사님 이 목사님 몇 가지만 중간이니까. 하지만 여쭤보시면 경찰관들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안 된다. 폭력 시위 주도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켜. 앞에 비켜. 앞에.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 보셨는데 지금 혐의가 6개입니다. 6개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이 영장 심사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일에 집회를 하면서 이 순국 결사대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네. 시위를 했다. 과격하게 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광훈 목사가 지시하고 주도했다. 지금 이러한 혐의와 관련돼서 이제 오늘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혐의는 지금 6개가 있지만 오늘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 훼손 이 3가지와 관련되어서 즉 10월 3일에 과격한 시위와 관련되어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네. 당초에 이제 지난 연말에 영장 심사가 원래는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연말이나 연초 같은 때에는 자신이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된 것이 많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 연기가 돼서 오늘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자, 전광훈 목사 모두 이제 6가지의 혐의로 고발이 되는데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광훈 목사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이 폭력 시위를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혐의 사실 한마디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발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부분들 중에서는 폭력 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했다라고 이해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또 조사도 한 차례만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이것이 또 공개적인 거 한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떠한 소위 말하는 지침 어떠한 혹은 훈령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제 폭력 시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식으로 이제 폭력 시위를 이렇게 부추긴 그런 네.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들여다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국 결사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집회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집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고 각각의 이제 조직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한 부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말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진정한 의사로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결과를 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 필요해질 것이고요. 이것은 정치적,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당초 이 영장 심사도 종교적인 활동 그리고 집회 활동 때문에 한 차례 이제 연기된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종교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2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무관하다. 예. 나랑은 관련이 없다. 지금 순국결사다든지 그 당시에 폭력을 집회한 사람들은 애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나랑은 관련이 없고 어떤 주장을 또 하고 있냐면 오히려 나는 말렸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한기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한기총을 마치 불법 시위의 집회자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형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말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고, 여기에다가 또 지금 기부금품과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냥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종교적인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네네. 또 오히려 뭐 기부금품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종교인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사실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혐의가 어떻게 되더라도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라는, 그리고 이제 호칭을 저희가 뭐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는 하는데 이 종교적인 측면은 저는 이 사건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인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의 교리와 관련돼 가지고 이 교리에 대해서 법적인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이라든지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영역에 있지 않은 종교인들로서는 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광훈 목사도 스스로 이것을 정치 집회를 어떠한 의미로 했고 어떤 혐의가 있고 혐의가 없다면 어떻게 없는지를 밝히는 것은 맞는데 네. 이것을 마치 정치와 종교의 갈등으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어떤 법률적인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고려가 아니라 법 자체의 증거에 임각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오늘 영장 심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청와대 앞에서 시위 집회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에서도 이제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찰도 더 이상 이 집회가 종교 집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 집회와 이제 정치 집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긴 하지만은 종교의 교리적인 입장, 그 종교의 어떤 종교라는 것이 사실 헌법적인 규정과 정의가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내면의 어떤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포기할 수 없을 만한 어떤 피안의 세계에 대한 이념, 신념 같은 것들을 종교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각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매우 구체적인 정치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가령 이제 현 정부 정권이 퇴진을 해야 한다, 어떤 법이 통과되어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종교 영역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은 오히려 종교가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제 어떤 종교 집단에도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어떤 정치적인 주장들을 하는 것을 집회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종교적인 집회로 보호한다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집회들의 보호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것이 저는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전광훈 목사는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두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내용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갖고 오늘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 전 목사는 내란 선동 또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내란 선동도 그렇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네, 그 내란 선동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뭐 대통령을 체포하자, 뭐 청와대로 진입하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라고 해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근데 내란 선동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판례가 단순히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추상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인정이 안 돼요.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시, 장소, 구체적인 계획, 조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약간 부추기는 면이 있다라고 인정은 될 수 있어요. 뭐 대통령을 체포하자, 청와대로 갑시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란 선동죄가 유죄가 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게 종교 활동이고 종교 활동에서 헌금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연 저기에 저 집회를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기에서 예배를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면 네. 그러면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그 기부금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기부금을 얻는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일정한 이 절차로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기부금을 어떻게 얻을 것이고 어떻게 쓰겠다.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나서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기부금품을
호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또 더해서 정치라든지 영리라든지 종교 활동과 관련돼서는 기부금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이제 정광훈 목사 주장하는 것처럼 예배 활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런 기부금품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의 여지는 좀 높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부금품법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금품법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일반 기부금품이고요. 저게 만약에 또 정치활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위반의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잠시 뒤 이제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따로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참석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안 하면 본인에게는 불리하죠.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수사 단계에서 협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오라고 하고 이제 뭐 연말이라든지 신년에는 예배라든지 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자꾸 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4번이나 소환조사를 그렇죠.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에는 수사에 비협조한 것이고 오늘은 네.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본인이 참석을 안 하면 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 나는 관련이 없다라든지 종교적인 탄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소명을 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놓치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네. 물론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영장심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또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지는 또 봐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광훈 목사의 법원 출석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 현장을 좀 보도록 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인데요. 오늘 정광훈 목사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출석하게 됩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직 뭐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초 현장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조금 일찍 나올 수 있다라는 취재 기자의 전언이 있었는데 아직 지금 10시 10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 목사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 이 폭력과 관련된 영장 심사 부분인데 과연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출석을 안 한다면은 사실 도주 및 증거의 은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지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구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보자면은 지금 신병 구속을 안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아마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재 그 과격시를 벌여서 실제로 체포된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조직 행동 내용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증거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만약에 부인을 하고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덮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한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종교적이진 않지만 정치적인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집회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집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선례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사안은 다르지만 한상균 그 민주노총 위원장도 비슷한 혐의로 이제 과거에 체포가 돼가지고 실형까지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 등도 같이 고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광훈 목사의 법원 출석 모습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